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새해를 맞아 각 자치단체들이 올 한 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민선 실기 3년 차에 진입하는 해인 만큼 구정 운영의 성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각 자치단체들의 올 한 해 정책 방향과 일부 성과를 낸 사업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종일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1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대문구가 올해 중점 목표로 교육과 돌봄 서비스, 복합시설 확대, 환경시설 개선 등을 내세웠습니다. 종로구는 생활 편의시설 조성과 노후지역 골목길 재생, 성곽마을 재생 사업 등을 내세웠습니다. 구로구 항동이 택지지구 공사가 마무리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올해 1일자로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격상됐습니다. 한강변과 암사동 선사 유적을 잇는 암사 초록길이 본격 추진됩니다. 올림픽대로 일부가 지하화되고 상부에 보행로가 조성됩니다. 종로구에서는 2020년 새로운 한 해를 맞아 주민과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창신 숭인마을 오케스트라가 클래식 선율을 연주하며 신년 인사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각계각층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전하는 새해 소망은 영상에 담아 선보입니다. 한옥이 굉장히 운치 있고 정감 있고 그런 느낌이에요. 종로구가 적극 협조해 주셔가지고 아마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생각합니다. 종로구가 2020년 새로운 10년을 맞아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난해 3개의 대통령상을 포함해 188건의 대외 수상과 225억 원의 예산 확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청진 지하보도의 미개통 구간 연결, 옥인동과 낙산공원, 무개원의 체육시설과 복합주차장 건설, 권능 운리, 익선동의 골목길 재생과 성곽마을 재생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중심 명품 도시 종로 완성과 주민 모두 골고루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이 목표입니다. 어떠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우선한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종로의 구정목표 사람 중심 명품 도시입니다. 종로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준비한 특별 공연 뒤에는 주요 내빈들의 덕담과 새해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종로구에서 제가 버려놓고 결말을 보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꼭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 대표들과 함께한 종로구 신년 인사회. 다음 달 6일까지는 17개 동별 신년 인사회를 통해 지역별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과 돌봄 서비스 강화 등 5가지 중점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 살펴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포용적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또 연희동의 평생학습관을 개관해 융복합 인재교육에 앞장서겠다는 것. 평생학습관은 오는 6월 개관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 서비스 강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곳 확충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해 시간제 보육시설과 키움센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치매 환자 돌봄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폭 뇌물류 사건과 같은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전달체계 구축과 복지 접근성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도 확대됩니다.
서울도서관 분관인 가재율 디지털 미디어 도서관이 들어서고 북과자동에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비용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또 이미 예산이 확보된 동인무 지하주차장 건설과 신총역 광장 재구성 사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중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해 주차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신촌역 광장은 생활문화센터와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주민들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분야 과제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확대와 단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리모델링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올해 주민참여 예산 사업 규모를 2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구로구 항동이 올해 1일자로 법정동에서 행정동으로 격상됐습니다. 구로구의 16번째 동이 됐는데 이에 맞춰 임시 주민센터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즐거운 한때를 기록한 사진 한 장. 경로잔치가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철길 위입니다. 마을 저수지는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낚시터로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작은 시골 마을에도 개발 바람이 불고 구로구 항동은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변신했습니다. 여전히 철길과 저수지를 품은 수목원으로 기억되는 항동. 이곳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새로 업무를 시작한 항동주민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우리 옛날 항동 기존의 모습을 통해서 새로 입주하시는 주민들에게 이 지역의 여건을 소개하고 이해를 넓히고 서로 화합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갤러리는 아니지만 간소하게나마 사진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된 항동 택지지구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항동의 인구는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는 17,000여 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 이에 맞춰 구로구는 올해 1일자로 항동을 행정동으로 격상한 데 이어 주민센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필요한 또 불편한 사항을 최대한 수렴을 빨리 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아주 살기 좋고 프로수목원이 있고 천왕산이 있어 아주 쾌적하고 신선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아주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청사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 항동주민센터는 주민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청사로 오는 2022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북부간선도로의 일부 구간 상부를 주거와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일명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입체화 사업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신내 IC에서 중랑 IC 상부를 주거와 여가, 일자리가 어우러진 자족적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 최근 서울시가 신내 IC 일대를 신내 컴팩트 시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구 지정을 통해 토지 수용권이 발생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환경, 교통영향평가 등의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 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이점을 얻게 됐습니다. 그 해당 대상지에는 이제 공공주택 사업 외에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라든지 토지 수용권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있긴 하죠. 서울시대 도시공사에서 금년 1년 동안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신내 컴팩트 시티 일대엔 청년 1인 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호 규모 공공주택과 공원, 보육시설 같은 생활 SOC, 업무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 지난해 9월부터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했고 지난달 장기발전 계획과 건축 계획안을 담은 당선작 선정도 마쳤습니다. 또 진동과 소음, 안전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선 민관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런 우려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 검토를 해서 확인하고 진행할 거니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그런 우려를 해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 6월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021년 착공,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덕릉터널부터 당고개역까지 이어지는 상계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악명 높았던 곳입니다. 도로가 넓어지면서 일대 교통 흐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덕릉터널 개통 이후 상계로 교통 흐름은 더 느려졌습니다. 남양주 별내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차량 유입이 전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500여 미터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도 30분 이상. 도로를 넓혀야 한다는 민원은 빗발쳤습니다. 아침에 하고 저녁에 출퇴근 시간에 주로 정체가 심한데요. 출퇴근 시간에 한 30분 이상 상습 정체가 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첫삽을 뜬 지 3년여 만에 상계로가 전면 개통됐습니다. 구간은 덕릉터널 초입부터 당고개역 인근 사거리까지 541m입니다. 노원구는 국시비 452억 원을 들여 왕복 3차로였던 도로를 4, 5차로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로폭 역시 2배 가까이 넓혔습니다. 기존에 이제 15m에 3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렸는데요. 현재는 이제 25m에 4에서 5차선으로 이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동북부와 경기 북부를 연결하는 상계로 도로 환경이 개선되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를 오가는 차량들의 소통도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동구 암사동의 암사초록길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올해 서울시로부터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설계 작업에 들어간 건데 그동안 지지부진을 거듭해왔던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년간 지지부진을 거듭해왔던 강동구 암사초록길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2007년 한강변 일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한강변과 암사동 선사유적 일대를 녹지 형태로 잇는 개념의 보행로 조성 계획이 처음 대두됐지만 지자체장의 중도 사퇴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안으로 육교를 설치하는 구상도 거론됐지만 선사유적지 일대에서 살던 신석기인들이 수렵과 채집 활동을 하며 생활했던 만큼 녹지 형태의 보행로가 역사성을 살릴 최선책이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서명 운동까지 전개한 끝에 서울시로부터 33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업 계획에 따라 올림픽대로 암사동 구간 일부를 지하화하고 도로 상부에 녹지와 공원이 조성된 보행로를 설치해 한강과 암사동 선사유적지 일대가 연결될 전망입니다. 역사적인 복원성을 해야 되거든요. 암사 선사유적지와 관련해서. 우리의 구민과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33억 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총 250억 원이 투입되는 암사초록길 사업은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 8월부터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마포구의 정책 소통 플랫폼 마포 1번가를 통해 혁신 제안으로 선정된 안건이 사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상암동 먹자골목 일대의 보행로 개선이었는데 상인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상암동 먹자골목 일대입니다. 골목길을 따라 이면도로 800m 구간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칙칙했던 잿빛 도로를 밝은 색으로 재포장한 것, 미끄럼 방지 기능을 더했고 차량 속도 제한 표시와 바닥에 빛을 쏘는 고보 조명도 설치해 보행자가 걷기 좋은 쾌적한 길로 만든 것입니다. 일단 이 도로 자체가 깨끗하고 예뻐지고 이제 걸어 다니는 워킹 손님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상암동 구시가지 일대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상암동 구시가지는 주택과 상가가 뒤섞여 있고 차도와 보행로의 구분도 없어 복잡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았던 곳. 이곳에 도로 재포장은 물론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고온식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만들었고 안전 표지판도 새로 설치한 것입니다. 구시가지 쪽에는 그 음식점 등 상점가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보행 환경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제안이 있어서 의미 있는 건 사업이 주민들의 제안으로 진행됐다는 점. 상암동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대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았고 정책 소통 플랫폼인 마포 1번가를 통해 안건을 접수한 게 사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뭐 주위에 식당도 많고 숙제도 많으니까 좀 지저분하고 좀 보기 안 좋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하고 상의한 게 이쪽을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없겠느냐 하고 이제 많은 생각을 했고 또 때마침 이런 제도가 우리가 신청을 한번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군은 상암동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상암동 구시가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 주민 제안으로 이루어져 만족도가 높은 만큼 주민 제안에 대한 사업화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중구에는 9개의 크고 작은 쪽방 마을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게 현실입니다. 중구가 쪽방 마을 주거 환경 개선의 하나로 주민 쉼터인 사랑방을 설치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충무 아트센터 맞은편 신당동 개미골목. 도심 속에 있지만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74가구 91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쪽방 마을입니다. 여기는 주변에 그 대중탕이 좀 멀다 보니까 저쪽 그게 좀 불편했죠. 몇 년 전 골목 중간중간 빈 공간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꽃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이나 한파 때마다 더위를 피하거나 씻을 공간이 필요한 게 현실. 최근 6평 규모의 작은 공간이지만 기존의 건물을 다시 꾸며 샤워실과 화장실을 갖춘 주민 쉼터가 마련됐습니다. 에어컨이나 난방 설비도 있어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튼튼하게 해주시고 그냥 이 공간을 이대로 이제 부시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중구는 신당동 개미골목 사랑방과 함께 중림동 호박마을에도 종합복지센터 한켠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운영은 해당 주민센터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쉼터에는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고 또 우리가 무더위와 한파 때 쉼터로 또 사용하고 또 주민들이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에 마련된 쪽방마을 사랑방. 중구는 서울시 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는 2곳 외에 모두 7개 쪽방마을에 순차적으로 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1월 7일 오전 9시 기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입니다. 강남구 갑선거구입니다. 국회 사무총장과 국방위원장을 역임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 김성곤 예비후보가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민숙 예비후보 69세 정당인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경력이 있습니다. (51세) 약사 김경화 예비후보는 현재 자유한국당 정치대학원 총동문회 여성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진 예비후보입니다. 유튜브 김진TV 대표를 맡고 있고 자유한국당 서울 강남갑 당협위원장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구 을선거구입니다. 정남희 예비후보 50세, 직업은 민생경제인권연구소 이사장입니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상훈 예비후보, 현재 강남광역교통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고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제특보를 역임했습니다. 서울시회 삼선 의원 출신인 김현기 예비후보, 직업은 국민통합시민운동 민생경제위원장입니다. 7, 8대 서울시의원 출신인 44세 이지현 예비후보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 예비후보입니다. 나이는 51세, 직업은 주식회사 NH투자증권 신사 WM센터 부장입니다. 김광종 예비후보, 57세 정치인입니다. 현재 아리랑당 창당 추진위원장입니다. 강남구 병선거구입니다. 현재 바르게 살기 운동 강남구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수 예비후보, 직업은 주식회사 수인철강 대표이사입니다. 박완수 예비후보, 51세,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이고 전 육군 장교 출신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강남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인 이재인 예비후보는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도여정 예비후보, 53세 정당인입니다. 현재 우리공화당 국제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공립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예비 소집이 내일 일제히 진행됩니다. 올해 학교에 들어가는 아동은 서울에만 7만 1,300여 명. 소집 일에는 반드시 아동과 함께 참여해야 하고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편의를 위해 밤 8시까지 시간이 연장됐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